네, 이란과의 지상전에 투입됐다고 알려진 쿠르드족이 전투에 활용할 차량을 대량 구매했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이런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해당 차량은요, 험난한 지형에 적합한 사륜 구동 모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량은 아니고요. 일본 도요타사의 차량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요. 김대영 의원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만약에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제대로 이제 투입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쿠르드족이 사실 2003년 이라크전 때도 미국의 특수부대와 같이 이라크 북부에서 바그다드로 진격을 한 적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때도 사실은 저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네. 토요타의 랜드 크루저 차량 이거를 타고 같이 내려왔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군사적인 용어로 보통 이런 걸 이제 테크니컬 차량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영상에 나오는 거는 일본 도요타사가 만든 랜드 크루저지만 사실 저 랜드 크루저보다 지금은 더 각광을 받고 있는 차가 있습니다. 네. 그게 바로 우리나라가 만든 현대와 기아에서 만든 봉고와 포터가 사실은 지금 더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아마 이미 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차량을 더 샀다라는 거는 정말 그런 이란 내 진공 작전을 위한 어떻게 보면 이제 준비 단계로 들어갔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미국 입장에서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지상전까지 하게 된다라면 미국 내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2003년 이라크전을 이렇게 다시 봤을 때 아마 미국의 소수정예 특수부대와 크루족이 연합해서 이란 내 지상전을 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지금 쿠르드족이 그러면 지금 정확한 상황이 좀 궁금하긴 한데 보도가 워낙 엇갈리다 보니까 진입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은 이미 좀 내부로 들어가 있는 상황일까요? 문성무 센터장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일부 보도가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실제 들어갔는지 들어가지 않았는지 이란 측에서는 들어오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얘기를 있죠. 했고 예. 또 실제로는 쿠르드족 본부를 타격했다 이런 언급도 있는데 어쨌든 어느 쪽이 맞는지는 잘 모르지만 아까 제가 1, 2, 3단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국은 3단계 작전, 이란의 지휘부를 교체하는 그런 작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란의 전력을 분산시켜야 되거든요. 예. 지금 미국도 대항을 해야 되고 이스라엘도 대항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란 내부의 반체제 세력들도 제압을 해야 되는데 거기다 북부 지역에 이 쿠르드 반군까지 들어오게 되면 상당한 전력을 그쪽으로 또 투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내부에 굉장히 동요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그동안 대규모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했던 그런 세력들, 그 중심이 무너지거나 약화되게 되면 결국은 지금의 정권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런 차원에서 지금 쿠르드족의 투입이 전세를 완전히 뒤집을 그런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것이 결국은 전체적인 미국의 작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런 차량을 구매하는 것이 쿠르드족 자체 예산이 있다기보다는 예. 뭔가 누군가에 의한 지원 그것을 받고 했을 가능성 그리고 일부 준비했거나 일부 진입을 했거나 그랬을 가능성이 지금 점쳐지고 있습니다. 예. 일단 그러다 보니까 미국 정부가 지원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건데요. 일단 백악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쿠르드족이 통화한 건 맞지만 배후설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He did speak to Kurdish leaders with respect to our base that we have in northern Iraq. But as for any report suggesting that the president has agreed to any such plan is completely false and should not be written. President Trump says that the goal is regime change. The next day, it seems to be something else.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요. 쿠르드족의 이란 공격은 훌륭한 일이다. 전적으로 찬성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는 했습니다. 연관설은 거절을 했지만 연관설에 대해서는 부인을 했습니다만 일단 지지 의사를 밝힌 건데요. 이현종 의원님, 네. 그러다 보니까 지상으로 투입될 때 미국이 공중 지원을 약속했다 이런 보도까지도 나오는 상황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지상전을 하기 위해서는 미군을 보내야 되는데 미군을 예. 보내기가 지금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쿠르드 쪽하고 이제 통화도 하고 지금 일단 저런 사실들을 어느 정도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동안 이 쿠르드 쪽을 미국이 많이 이용을 했어요. 예전에 시리아전이나 이라크전 때. 근데 다 판판이 사실은 쿠르드 쪽이 어떤 성과를 크게 내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는 그만큼 이 쿠르드 쪽이 물론 있지만
실제로 지금 이란 같은 경우는 이란의 혁명 수비대나 이 군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사실 쿠르드 쪽이 한다 하더라도 소기의 성과를 내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자, 그렇지만 일단 이쪽 중심부를 교란시키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묵인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과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시인하지 않는 이유는 문제는 이제 이게 쿠르드족을 미국이 공식적으로 지원한다 그러면 나중에 또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 벌써 몇 차례 걸쳐서 사실 미국이 공수표를 날렸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냥 이용만 당하고 또 이제 팽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들이 있는 것이고 네. 그걸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때도 이제 그런 식의 이야기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면에서 지금 사실상 물밑에서는 지원하지만 공식적으로는 계속 부인하고 또 쿠르드족 같은 경우는 이번 기회가 또 한 번의 어떤 자신들 독립할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다라는 것인데 문제는 이렇게 쿠르드족이 움직이면 제일 아마 미국이 좀 꺼리는 것은 이제 터키예의 반응일 겁니다. 튀르키예의 네, 반응. 터키예가 사실은 이 쿠르드족과 굉장히 갈등이 있고 인구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터키예는 나토 관련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 쿠르드족의 어떤 영향이 커지면 이 터키예도 굉장히 아마 촉각을 건너세울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마 이 쿠르드족의 어떤 투입이 글쎄요 미국 입장에서 보면 양수겸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기보다는 겉으로는 좀 선을 긋는 상황 같은데 이란 같은 경우도요. 지상군 투입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우리가 다 막아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상전 투입설에 대해서 이란은 어떤 침략자라도 굴욕을 안겨줄 준비가 됐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김대영 위원님, 예. 지상전이 시작이 된다고 하면 실제로 좀 이란이 잘 대비를 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좀 전세가 어떻게 펼쳐질 걸로 전망하십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지상전의 가장 큰 변수는 제공권을 누가 갖고 있냐입니다. 제공권이요. 그러니까 이제 이란 상공을 누가 장악을 하고 있냐. 예. 이게 중요한데 지금 잘 보시면 미국과 이스라엘이 사실상 이란의 제공권의 거의 대부분을 가져가고 있어요. 아, 지금 이제 하늘을 장악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바다도 그렇고 하늘도 그렇고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이 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물론 미국이 직접 개입을 안 하더라도 우리 또 하나의 변수가 있죠. 이스라엘이 개입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네. 이스라엘과 쿠르족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의 정예 특수부대와 쿠르족이 연합을 해서 지상 작전을 주도할 수도 있고. 특히 이제 뭐 사실 이제 쿠르족은 전차나 장갑차 같은 그런 큰 무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랜드 크루저 같은 트럭에 의지를 많이 하는데 네. 그럼 공중에서 이스라엘 공군이나 미공군이 지원만 해주면 사실 그런 뭐 이란군의 탱크라든가 장갑차 얼마든지 없앨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상전의 전세가 사실은 쿠르족에 유리하게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과거 전쟁에서도 사실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란 입장에서도 사실 그렇게 되면 만만치는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미국의 공중 지원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군요. 공중을 누가 장악하는지가 지상전의 성패를 가를 거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일단 쿠르드족이 개입할 경우에 이란 내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있을 텐데 내부적으로는 일단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비를 해야 되니까 치안 기구가 분산이 되고 좀 마비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분리주의가 확산이 되면서 민중 봉기가 일어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문성무 센터장님. 네. 이 두 가지가 지금 미국이 좀 노리는 시나리오다, 미국이 원하는 시나리오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예, 미국과 이스라엘이 함께 지금 저걸 염두에 둔 그런 3단계 작전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이 주로 이제 최근에 포격의 대상이 민병대라든지 혁명수비대라든지 이런 쪽 지휘부 경찰 병력들을 주로 때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치안기구를 마비시키는 거죠. 약화시키는 것이죠. 예. 그렇게 되면 그동안 이란 신정체제의 수십 년 철권 통치에 염증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이란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피폐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네. 그다음에 너무 율법을 엄격하게 함으로써 뭐 히잡 쓰는 것 때문에 여성이 희생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반정부 시위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때마다 무력으로 진압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뭐 7천 명이 희생됐다는 그런 보도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반정부 세력들이 힘을 가지고 일어나서 봉기를 하도록 만드는 그것이 결국은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이 추진하는 정권 교체 시나리오이고 예. 그걸 위해서 어떻게 보면 힘을 부산시키기 위해서 쿠르드족을 또 투입을 해서 결국은 역량을
분열시키는, 여론을 분열시키는 그런 일종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메네이의 차남이 차기 지도자로 좀 유력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요. 하메네이 아들은 너무 경량급이라서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리고 미국 정부가 이란의 차기 지도부 선출에 좀 관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성무 센터장님께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이런 얘기를 한 이유는 일단 내부적으로 좀 이란의 분열을 좀 노리고 본인들이 원하는 지도자를 실제로 세우겠다. 이런 얘기일까요? 아니면은 어떤 이유로 이 말을 꺼냈다고 보십니까? 예, 그 말씀이 맞다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하메네이 아들, 두 번째죠. 두 번째 아들 같은 경우는 공식적인 직함은 갖추지 않았습니다만 예. 문고리 권력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의 노선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지금 이란 권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무장 세력이 혁명수비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란은 군대가 두 이원화돼 있는데 정규군과 혁명수비대. 예. 이 혁명수비대가 사실은 권력의 정점입니다. 근데 이 혁명수비대가 지지하는 그 인물이 바로 하메네이, 죽은 하메네이 아들, 둘째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경량급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제가 보면은 하메네이의 노선은 아버지의 노선과 전혀 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결국은 미국의 적대적인 행동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상당히 지금의 상황이 더 길어질 수도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이스라엘은 또 한수를 더 떴어요. 예. 하메네이뿐 아니라 누구라도 지금 정권의 편에 서 있는 사람 중에 누가 지도자가 된다면 하메네이와 똑같은 결과가 될 것이다. 제2의 참수작전이 벌어질 수 결국 있다. 제거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함으로써 예. 지금 이 상태로 어중간한 상태에서 끝내지는 않겠다라는 메시지를 알린 거로 봅니다. 네. 오늘의 9위였습니다.